시민의 대표자, 살아있는 헌법기관, 정치인의 상징, 모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지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돈도 분명 많이 받겠죠?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420만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이게 1,200만원이 넘어. 근로자 평균 월급이 330만원 정도 되니까 4배 이상 더 받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월급 받는 직업 중엔 당연히 최상위 1티어네요.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 연봉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적당 같은 소리 하네.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런 여론을 알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연봉 줄이자는 의견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연봉이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국회의원 연봉 자기들이 직접 정하는 거거든. 아니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바로 가시죠. 자, 일단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대로 돈을 받게 돼 있죠. 국회의원이라고 막무가내로 돈을 꺼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럼 아까 호들갑은 왜 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법에 규정된 대로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하는 사람이죠? 법 만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법은 우리 사회의 규칙, 룰입니다. 이 규칙과 룰을 만드는 사람, 게임으로 따지면 밸런스 패치하는 개발자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만약에 이 개발자가 게임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쓰는 캐릭터만 강하고 좋게 만든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현실 온라인의 개발자인 국회의원은 그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밸런스 패치를 하고 있길래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법이 국회의원이 받는 돈에 대한 법인데요. 잘 살펴보면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죠.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로 이 파트입니다. 똑똑한 여러분이라면 바로 이해하셨겠지만 굳이 풀어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받을 돈은 여기 법으로 정해도 돼. 혹시 바꿔야 할 일이 있으면 국회 규칙으로 정하자라는 거죠. 실제로 저 별표 2에 정해진 돈은 100만원가량밖에 안 돼요. 100만원으로 정하고 그 뒤로는 국회 규칙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회 규칙, 이 녀석을 안 살펴볼 수 없겠죠. 이게 그 국회 규칙인데요. 어라,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세 줄 요약해드릴게요. 국회의원 임금 법률에서 위임 받았으니까 여기서 정함. 받을 돈은 여기 정해둠. 근데 조정이 필요하면 국회의장이 조정 가능. 그렇습니다. 이미 법률에서 국회 규칙으로 위임한 걸 다시 국회의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이건 뭐 내리갈굼도 아니고 참 이상하죠. 게다가 이 국회의장 따로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정한 자신들의 대표예요. 뭐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의 전교 회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 우호적이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우호적인 국회의장이 두 번의 위임을 걸쳐서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의 연봉을 정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각 당의 의원들이 합의를 한 뒤 국회의장에게 허락을 받는 형태로 연봉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월 1,200만원 월급도 이렇게 나온 거죠. 어쨌든 법대로 잘한 거 아님?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 찝찝한 느낌은 지울 수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외부 독립기관을 운영하거나 다른 공무원 임금과 연동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영국은 IPSA라는 외부 기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정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 판사의 임금과 연동합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다 보니 실제로 2021년에는 연봉이 줄어드는 일도 있었고요. 자,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니 자기 월급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이 시스템 열받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 보죠. 더 자세히 보고 싶은 건 돈의 액수잖아요. 맞잖아. 그런데 우리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국회의원에게 무작정 돈을 적게 줄 순 없습니다. 억지로 실드 쳐주는 거 에반데. 아니요, 들어보세요. 법을 만든다는 것 엄청난 권력인 거 다들 동의하시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밸런스를 패치하는 개발자 역할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인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겠죠. 근데 받는 돈이 형편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 겁니다. 적은 돈 받으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일하느니 그냥 자기 사업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권력은 강하고 돈은 적게 받는다면 뇌물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쉽다는 거죠. 뇌물 안 받는 양심적인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면 된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잖아. 따라서 너무 과하지는 않으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당한 급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급여일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잘 나가는 국가들의 모임 OECD 아시죠?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금은 콜롬비아, 튀르키예, 일본, 이탈리아 다음인 5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야, 상위권이다 그죠? 조금 더 와닿는 통계를 가져와 볼게요. 1인당 GDP 대비, 그러니까 평균 연봉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를 더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OECD 평균은 3.2배인 대비해 우리나라는 3.9배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평균을 캐리하는 몇몇 국가들이 있어서 그렇지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2배 안쪽이야. 이 정도면 좀 잘 버는 직장인 정도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고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문제 없이 정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할 방향도 바로 이쪽이겠죠. 따라서 적당한 급여대는 1인당 GDP의 2배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8천만 원입니다. 월급 약 600만 원이고요. 기존의 절반 수준이죠. 여전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면 OECD 평균보다 낮고 북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니 일단 이 정도에서 타협해보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뇌물 받지 않고 정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연봉, 이론상 현재의 절반 수준인 8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으로 아낀 돈들 어디다가 쓰는 게 좋을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다시 국회의원에게 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미쳤네. 그걸 왜 다시 돌려줌?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의원 1명이 국민 약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죠. 만약에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 아니라 1명이라면 어떨까요? 혼자서 국민 5천만 명을 대표하면서 혼자 법 만들고 혼자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왕과 같은 삶이겠죠. 거꾸로 5천만 국민이 모두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력은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옆집 철수도 국회의원, 앞집 영수도 국회의원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권력은 쪼개면 쪼갤수록 약해진다는 거예요. 롤로 따지면 라인의 미니언이 권력이고 국회의원들이 라이너라고 생각해봐요. 이때 혼자서 라인을 다 먹으면 돈도 다 먹고 경험치도 다 먹잖아요. 그런데 한 라인에 이렇게 2명, 3명 서 있으면 돈도 나눠 먹어야 하고 경험치도 나눠 먹고 오히려 손해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너, 그러니까 정치인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가지는 권력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게 마냥 나쁘게 볼 건 또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회의원이 적은 편이에요. 아까 국회의원 1명이 약 17만 명을 대표한다고 했죠. OECD 평균은 약 8만 명입니다.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아까 정치 선진국이라 언급한 북유럽 국가들은 의원 1명이 약 3만 명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어지럽긴 하네. 어쨌든 국회의원 1명이 가져가는 돈은 평균 이상이고 그 돈을 나눌 사람의 수, 즉 국민당 의원 수는 평균 이하인 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미니언 잔뜩 쌓여있는 빅웨이브 라인에 나 혼자 있는 개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조정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의원 수를 무지성으로 늘릴 수는 또 없으니까 OECD 평균을 따라가 보죠.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를 17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이려면 국회의원 6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2배로 늘어난 거죠. 2배로 늘리면 세금도 2배잖아. 다행히 아까 우리가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었죠? 지금 꺼내쓰기 딱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총액은 그대로고 국회의원 1명이 가지는 권력은 줄어든 형태입니다. 물론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다는 것 자체가 꺼림직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사회의 법과 규칙을 정하는 역할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온라인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밸런스 조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세세한 것까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법 개정도 자주 보이죠. 어쩌면 개발자, 즉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유저 수가 늘어나면 밸런스 패치팀도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원 수는 1988년 13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거의 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바라보면 세금이 늘지 않는 선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권력은 줄일 수 있고 수가 늘어난 만큼 더 세세한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 고려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좋은 거 알겠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돈 줄이고 권력 나누자는 거에 동의할까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이런 요구는 정치학자들이 이미 수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최소한 모른 척하지 않고 논의해보려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또 편들어주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큰 힘은 얻지 못했죠. 결국 실질적인 변화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맥락을 몰라서 지지를 못해준 거지 일부러 지지를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정치가 굉장히 게으른 겁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내용을 알아야 지지를 하던 말던 하니까요. 그런데 이 게으른 정치인들이 갑자기 각성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정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치였습니다.